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전기기 3강입니다. 세 번째 강의죠. 강의는 이번 시간에 전기자 반작용, 반대하는 작용, 반작용. 그렇죠? 자, 반작용은 먼저 이 계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계자에서 뭐가 발생한다? 자속이 발생한다. 자속 이렇게 하죠.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도 있겠을 거 아니야. 이런 방향, 이렇게 자속 이런 방향. 그래서 이놈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이 계자에 발생하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 주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일의 권선을, 자, 이 값이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해. 들어간다. 여기 나온다.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들어가면은 암페아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이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속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자속이 가게 돼요. 그렇죠? 나오면, 이놈의 자속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방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의해서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전기자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이렇게 하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자, 어쨌든 계자에서 주자속이 전기자 자속 영향으로 제대로 주자속의 양이 제대로 많이 나오지 못하고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이 중성축이고 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전기자 영향을 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뭐가 있느냐. 이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야. 자, 첫 번째는 하나의 어떤 자속이 이그러지는 어떤 현상을 편자작용이 나타. 편자작용이 나타난다. 하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곡. 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뭐가 이동해요?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 중성축이 이렇게 돼 있는 중성축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동해요. 이런 방향으로 이동해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자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고, 회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 꼭 아셔야 합니다. 편자작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나타나. 감자작용. 자속이 감소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줘서 뭐가 감소해요? 주자속이 감소해요. 주자속이 감소가 돼요. 메인 자속인 주자속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 감자야.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면 뭐가 감소해? 유기기전력이 감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전압이 떨어지는 전압 강화 현상으로 인한 유기기전력이 감소가 된다. 그렇죠? 이것 감소해요. 가속이 감소하고 유기기전력도 감소해요. 다시 말하면 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유기되는 기전력이 감소가 된다. 또 이걸로 인해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정류자 있죠? 정류자의 조각편, 이걸 편이라고 해요. 아까 이거 편이라고 했죠. 이걸 편. 정류자의 편간 전압이 불균하게 된다. 정류자의 편간 전압이 불균일하다. 균일하지 못하다. 정류자의 편간 전압이 어떤 현상? 불균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불꽃이 일어나요. 네? 전체적인 불꽃이 아니라 어떤 한정된, 다시 말하면 국부적인 섬락 발생이 난다. 적인 섬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불꽃 섬락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정류자의 편간 전압이 불균일하고 이걸로 인해서 국부적인 불꽃이 발생하게 된다. 자, 또한 이런 영향에는 발전기와 이 전동기를 가지고 좀 분리해 보면, 자, 발전기는 어떠고 전동기는 어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우리 발전기에서 처음에 나온 게 뭐가 감소가 됐습니까? 자속이, 이 자속 파이가 감소가 되죠? 자속이 감소가 됩니다. 이 자속이 감소하면은 뭐가 감소했습니까? 유기되는 기전력이 감소해요. 이걸로 인해서 이놈이 감소하고, 유기 기전력이 감소하면 이런 단자전압도 감소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출력 P도 감소한다. 자, 발전기에서는 기전력, 단자전압, 출력도 감소가 된다. 원래 출력이라는 것은 P는 이겁니다. 2 곱하기 이거야. 출력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VI야. 이게 출력이야. 전동기에서는 EI지만 이건 VI야. 자, 당연히 이 전압이 감소하면 출력도 감소합니다. 자, 우리 전동기 볼까요? 전동기. 자,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당연히 자속이 감소돼요. 자속 감소. 다시 말해 파이가 감소된다는 얘기야. 파이 감소. 이걸로 인해서 자속이 감소가 되면 전동기에서는 이 토르크. T를 토크라고 해요. 토크. 이 토크가 감소가 된다. 회전력이 감소가 됩니다. 회전력이 감소하려면 토르크는 이런 출력을 이걸로 나눠준 꼴이 되거든요. 이걸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속도는 2파이 n분의 p야. 다시 말하면 회전수와 토르크는 어떤 관계냐? 반비례 관계야. 이놈이 토르크가 감소한다는 것은 회전수는 어떻게 돼? 회전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 나왔을 때
통틀어서 다 감소했지만 딱 하나 증가하는 게 있다면 전동기에서 회전수만 증가한다. 전기자 반작용이 났을 때 증가하는 건 딱 회전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의 또한 기자력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전기자의 기자력도 감소한다. 자, 이건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조금 예전에 오래된 기출 문제로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기자력에 대한 하나의 영향으로서 감자 기자력이 발생해요. 감자 기자력. 감자 기자력이 뭐야? 기자력이 자속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기자력이 한다.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뭐가? 하나의 주 자속이 감소하는데 이때 주 자속이 감소하는 값을 이렇게 표기해. ATD로 표기하면 이 공식 하나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없어. 하지만 공식이 나온 적은 있어요. EAP. A는 병렬회로수, P는 극수. 그 다음에 Z. 알죠? 전도체수. 그 다음에 IA는 이제 우리가 전기자 전류라고 합니다. A라는 약칭은 아마추어. 아마추어가 뭐냐? 전기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분의 2알파라고 해요. 그 알파는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죠. 여기서 알파를 나타내는 각은 하나의 이상 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나타내는 것은 이걸 브러쉬의 이동각이라고 해요. 이건 브러쉬 이동각이다. 브러쉬의 이동각이다. 브러쉬가 이동할 때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때로는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이놈과 이놈을 약분하면 병렬회로수와 극수 ZIA 파이분의 알파 이런 식으로도 표기한다. 이걸 감자 기자력으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공식값이 되겠죠. 감자 기자력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중성축이 이동하는 교차 기자력도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뭘 알아야 하냐면 전기자에 대한 반작용이 생기면 이거에 대한 하나의 방지하는 방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방지책. 어떻게 하느냐? 방지책. 상당히 출제가 높은 파트야 이건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방지책을 알아보면 첫 번째, 이렇게 파형이 아까 찌그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그러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계자극과 전기자에다가 하나의 별도의 권선을 감아줍니다. 어떻게 감아줍니까? 이렇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줘. 별도로 감고 감아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코일 권선을 감아주면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권선을 뭐라고 하냐면 파형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권선. 이런 권선이 바로 보상권선이야.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보상권선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파형이 왜곡되는 찌그러지는 현상을 방지해준다. 그래서 보상권선은 전기자의 권선과 하나의 직렬로 연결시켜줘. 보상권선은 전기자의 권선과 직렬로 연결시켜준다. 권선과 직렬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파형이 이그러지는 이런 현상을
이그러진 현상을 방지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권선 하면은 전기자의 권선의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코일을 감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된다. 자, 이렇게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보극을 설치한다. 보극. 이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게 뭡니까? 전기자죠. 전기자에다 여기다가 하나에 이렇게 보극을 설치해줘. 보극. 이런 걸 보극이라고 그래. 보극. 보조전극. 그래서 보극을 설치한다. 보극 설치. 이 보극을 설치하는 것은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반작용을 줄이지만 이 회전자 중심축에 나타나는 반작용은 보상권선이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중성축 중심에 생기는 반작용은 누가? 이 보극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보극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성축에 나타나는 편자 작용을 하나의 보상해 주는 역할이야. 중성축에 나타나는 편자작용을 보상해 주는 역할이 뭐다? 바로 보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극을 설치하라. 해서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 방지책이 나오면 보상권선을 설치하고 보극을 설치하라. 가장 중요한 건 보상권선이야. 보상권선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3번에 보시면 정류가 나옵니다. 정류. 일단 정류는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정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류하면은 어느 때 정류가 되느냐? 이렇게 이게 정류자 편이야. 편. 조각. 이게 이런 걸 정류자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절연물이야. 이건 절연물. 이놈과 이렇게 막아주는 절연물이야. 이렇게 절연물. 이게 절연물이 됩니다. 이거 정류자 편이야. 편 조각. 조각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놈과 이놈은 서로가 내통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정류가 되기 전이야. 예. 다시 말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1번은 이놈과 이놈이 서로 단락이 안 됐기 때문에, 단락이 된다는 건 이게 단락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단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놈과 이놈을 연결, 이렇게 통하잖아. 단락이 되잖아. 이면 정류가 되는 거고, 정류 전이야. 이렇게 정류가 되고, 그래서 브러쉬가 정류자 편과 편을 단락시키는 동안만 하나의 정류가 된다. 단락시키는 동안. 그렇죠? 정류는 정류자 편과 편이 편과 편이 어느 순간 단락되는 순간에 정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정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류는 이럴 때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럴 때는 정류가 일어나게 되겠죠? 정류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 있는 브러쉬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예. 전기자인 회전자에 정류자가 붙어 있잖아. 회전자가 돌면 정류자도 같이 돌아요. 같이 돌아. 같이 돌면서 이놈이 단락이 되기도 하고 단락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기가 돼요. 중기. 이건 중기. 그럼 하나가 더 있다면 이렇게 되면 이놈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놈이 거의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반대쪽으로 오면은 정류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건 말기가 돼, 말기. 이건 중기가 되고, 이건 정류 초기가 되고.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기가 있고 초기가 있고 처음에 스타트가 있죠. 2번이 정류 초기야. 정류 초기. 그 다음에 3번이 정류가 되는 중기가 되고, 이 정류 주기가 되면은 편과 편의 한 가운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바로 편과 편에 브러시가 붙어 있잖아요. 중기가. 이럴 때는 지금 정류가 되고 있는 중기 상태가 되고, 그리고 브러시가 거의 이쪽 편에 이렇게 먹게 되게 되면 이것은 말기가 됩니다. 말기. 이제 정류가 되는 이런 구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과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은 뭐 크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없지만은, 여기 3번에 보면 이 정류 곡선에 대한 내용은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정류 곡선. 자, 우리가 이 값을 여기서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정류 주기라고 해요. 정류 주기. 주기를 우리가 t로 하고, 주기 t라고 하고. 자, 이 값이 처음에 전류가 IC라는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형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플러스 IC고 이 값은 마이너스 IC가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IC라면, 자, 이렇게 정류 주기가 돌아오면서 여기서까지는 어떤 그래프를 가냐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정류, 이렇게 일직선이 된 정류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정연파의 정류, 정연정류가 또 가장 좋은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 이런 정류를 직선 정류라고 하고, 2번 이 정류를 정연 정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양호한 정류하면 직선 정류, 그 다음에 불꽃이 생기지 않으면서 정류가 좋은 정류는 정연 정류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상적인 정류이면서 가장 양호한 정류. 다시 말하면 이런 정류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정류가 되겠죠. 이건 알아놔요. 1번, 2번. 1번은 직선 정류, 2번은 정연 정류. 그래서 직선 정류는 가장 양호한 정류고 이상적인 정류 곡선을 걷는다. 정연 정류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족 정류는 어느 때 발생하냐면 정류 말기에 발생합니다. 이거죠? 이거 부족 정류, 이런 상태. 이걸 우리가 부족 정류라고 그래요. 정류 어느 때? 말기에. 다시 말하면 아까 그래프로 따면 이거죠. 이럴 때 부족 정류가 발생하고 후단부에서 브러쉬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브러쉬 후단부. 브러쉬의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과정류가 있어. 과정류. 정류가 너무 과하게 돼요. 이거죠. 과정류. 이렇게 되면 과정류. 4번인가요? 과정류. 자, 이 과정류가 되면 이것도 정상적인 정류가 아니죠. 그래서 정류 초기에, 이건 아까 말기에 발생했다면 이건 정류 초기야. 정류 초기. 정류 초기에 발생합니다. 과정류는 정류 초기에 브러쉬 어디에서? 앞부분 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전단부. 그렇죠. 전단부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브러쉬가 접촉하면서
하나의 어떤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런 전압을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이라고 한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리액턴스의 전압을 우리는 브러쉬 부근에서 나타나는 전압이야. 리액턴스. 리액턴스 전압이다. 브러쉬 부분에서 나타나는 전압.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자가 다 코일 성분 아닙니까? 코일. 코일은 L 성분이야. L. 다시 말하면 인덕턴스 성분이야. 그러면 이런 전압은 이렇게 나타나주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EL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EL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로 시간에 L의 DT분의 뭐 DI다 이렇게 표기해 주잖아. 아니다.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DT는 주기야 주기, T야 T. 그 다음에 DI 전류는 IC 전류가 있고 마이너스 IC 전류가 있어요. IC 전류에서 마이너스 I 전류를 빼준 값이 전류의 변화율이야. 그래서 이걸 빼주면 몇 IC가 돼? 2IC가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는 리액턴스 전압, 인덕턴스 L분의 L, 주기 T, 그렇죠?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 IC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IC는 코일의 전류야. 코일. C가 코일이야. 코일. 그런 전류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압을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양호한 정류. 일단 이 전압이 크면 안 좋아. 다시 말하면 리액턴스의 전압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압은 편자작용이 중성축 이동하는 게 편자라고 했잖아. 중성축 이동합니다. 편자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류 변화를 방해하려는 전압,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이런 전압이 우리 정류 전압을 나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리액턴스 전압, 이런 전압은 어떻게 해요?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게 가장 또 중요한데, 양호한 정류. 양호한 정류. 자, 어지간 이 리액턴스 전압은 리액턴스 전압 EL은 작게. 보세요. 이걸 작게 하려면 뭐가 작아? L. 인덕턴스도 어떻게 돼요? 작게.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 T는? 주기는 리액턴스 전압과 반비례 하니까 주기는 어떻게 해줘야 한다? 크게 해야 한다. 그렇죠? 리액턴스 전압 작게, 인덕턴스 작게, 주기 크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브러쉬와 브러쉬가 접촉하는 저항. 여기 브러쉬에 하나 더. 브러쉬에 접촉되는 접촉 저항은 크게 큰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큰 것을 사용해야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브러쉬가 우리 저항 정류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가 있어요. 저항 정류. 이때 이런 브러쉬를 탄소 브러쉬라고 해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 무슨 브러쉬? 탄소 브러쉬.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크다. 해서 4번에 보면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클 것.
이때 탄소 브러쉬는 어떤 정류냐면 접촉장이 크니까 이것을 저항 정류한다고. 저항 정류한다. 근데 전압을 가지고 정류하는 것은 보조극을 설치해. 보조전극. 전압정류를 좋게 할 때는 뭘 사용한다? 보극을 설치합니다. 보극을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양호한 정류 나왔을 때 가장 양호한 정류가 나오면은 뭐가 가장 좋느냐?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전압 정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극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극. 그렇죠? 양호한 정류에서 가장 좋은 자석은 첫 번째 보극이야. 보극 설치. 예. 보극을 설치하는 게 좋다. 이걸 설치하면 우리 아까 중성축에 생기는 전기자 반작용을 보극이 상쇄시켜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극을 설치해서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고 양호한 정류를 얻게 된다. 그래서 보극은 전압 정류야. 전압 정류. 됐죠? 이게 이제 전기자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류에 대한 하나의 개선책,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되겠죠. 예. 자, 반작용 딱 나오면 방지책 무슨 권선? 보상권선. 그리고 보극이야. 중성축에서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보극이 상쇄를 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직선 정류나 정연 정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나타나는 부족 정류는 정류 말기에 브러쉬 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그렇죠? 정류 말기. 그 다음에 과정류는 정류 초기에 브러쉬 전단부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꽃이 발생한다. 자, 브러쉬 부분에 어떤 리액턴스의 평균값이 나타나는 것을 이런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합니다. 좌우지간 가장 좋은 저항 정류하면 탄소 브러쉬, 전압 정류하면 보극을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좋고, 그리고 리액턴스를 작게, 주기를 크게 한다. 그렇죠? 주기를 크게 한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은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자 반작용. 반작용이 생기면 이게 감소해요. 이놈 자석이. 이게 감소해요. 이것도 감소해요. 이것도 감소해요. 다 감소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소해요. 뭐 감소해? 출력도. 다 감소해. 어디에서? 발전기에서. 전동기에서는 당연히 토르크가 감소합니다. 토르크. 그렇지만 증가하는 것은 딱 하나. 뭡니까? 회전수는 증가한다. 그래요. 증가한다. 이 내용이 우리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겼을 때 방지법이 되고, 가장 좋은 방지책은 무슨 권선?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자 반작용과 정류작용, 특히 방지책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류발전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